2014년 9월 30일 날이 화요일 날이라고 그러는데 교사분이 그 자기네 학급 여학생 걔가 아침 8시 20분이 돼도 학교로 안 와. 전화했는데 안 받아. 엄마는 휴대폰이 꺼져 있대요. 외할머니 연락처가 있으니까 거기다 전화한 거예요. 근데 거기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경찰관도 현장에 도착해보니까 문은 닫혀 있는데 귀대 보니까 안에서 벨소리 들려. 그래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시신 3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었어요. 주방 식탁 위에 꽃바구니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손잡이 지문 연출하려고 그랬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맨손으로 가지고 가는 게 정석이죠. 네. 그러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왔다는 거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놈은 계획범이라는 거죠. 광주 새모녀 살인사건 뭐 이렇게도 부르고 광주 꽃다발 살인사건 이렇게도 불러요. 2014년 9월 30일 날이 화요일 날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학교 교사 여성 교사분인데 네. 교사분이 그 자기네 학급 여학생 중학교 1학년 14살 네. 걔가 8시 20분 아침 8시 20분이 돼도 학교로 안 와. 근데 이 아이가 결석은커녕 지각 한번 안 하는 애예요. 전화했는데 안 받아. 여학생. 41살 먹은 엄마한테도 또 이제 그 전화했어요. 안 받는 게 아니라 엄마는 휴대폰이 꺼져 있대요. 엄마 이외에도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있대요. 이제 68세 되신 분인데 외할머니 연락처가 있으니까 거기다 전화한 거예요. 근데 거기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했겠죠, 선생님이. 네. 그래서 선생님이 퇴근하자마자 광주광역시 치평동에 있는 그 A양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네, A로 하시죠. A양의 집으로 갔어요. 그 아파트 105동 701호인데 당연히 가서 초인종 눌렀겠죠. 네. 초인종 눌렀는데 묵묵부답이에요. 그 문에다가 네. 귀를 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안에서 희미하게 TV 소리는 들려. 그럼 사람이 있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근데 왜 전화 안 받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경우에 어디 하겠어요? 112 신고한 거예요. 신고해야죠 일단. 네, 이유 불문하고. 네, 아니 그렇잖아요. 휴대폰을 세 사람 다 안 받는데. 네. 그러면 이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12에 신고했던 것 같고 그게 아마 광주 서부경찰서 관할인가 보더라고요. 네. 그 상황실에서 이거 받자마자 이상하다고 판단되니까 일단 기지국 확인한 것 같아. 3사람. 그러니까 학생 아이, 걔 엄마, 할머니. 3사람 기지국 최종 위치 확인한 것 같아. 3명 모두 치평동 거주지로 나와요. 거주지 주변으로. 그럼 셋이 같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종팀하고 지구대 이제 같이 동시에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경찰관이 이제 또 착안했어요. 휴대전화를 3사람 다 걸어보는 거예요. 귀대 보니까 안에서 벨소리 들려. 이 경우는 뭐겠어요, 영 교수. 안에서 휴대폰 소리 들리는데 3명이 다 공교롭게 전화 안 받는다는 얘기 이상한 거예요. 이거. 위층. 내가 아까 701호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801호에다가 협조를 구했어요. 그러고 안으로 이제 119가 문 열어줘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시신 3구를 발견합니다. 가서 보니까 그 중학생 A양 같은 경우는 얼굴에 비닐 랩 있잖아요. 랩을 둘둘둘둘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방에 보니까 어머니하고 할머니는 그 이불에 이렇게 상체가 덮인 채. 이제 뭐 형사팀은 볼 것도 없이 수사 착수해야지. 105동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는 다 CCTV 다 있잖아요, 요즘에. 그거 확보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분석하면 되는 거고. 난리네. 이제 바로 그렇게 들어간 거고. 이제 그 여학생 엄마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광주에 있는 한 군부대 군무원이래요. 근데 아마 8년 전, 2006년도 8년 전에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마 딸을 기르면서 둘이 살고 있고, 사건이 아까 9월 29일 있잖아요. 그 전날은 아마 격일제 근무하는 것 같아요. 28일 날은 야간 근무였다고 그래요. 당직 근무 수셔요. 그러면 그 전날은 당직 근무고 이제 사건이 난 날은 이제 비번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할머니는 그 치평동 그 동네 살긴 사는데 같이 안 살고 다른 곳에 거주한대요. 그럼 왜 와서? 근데 할머니가 이 집에 와서 사망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딸 집에 온 거지, 손녀 집에. 여기서 제일 먼저 가는 거는 일단 경찰 입장에 전 남편이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남편 관련이 없어요. 현장 보니까요. 이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세계동에 17층짜리 세계동이래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고 시민공원하고도 인접해 있다. 비교적 한적한 아파트. 역하고는 한 800m 정도 떨어졌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의 이동이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따지는 건 누가 이제 부수고 들어갔느냐.
근데 애초부터 목격자가 갔을 때부터 부서진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호식 자동 자물쇠인데 걸쇠도 있고 그런데 파손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요거 보는 순간 어떤 면식범이라는 생각은 바로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찰이. 이건 그죠? 무조건이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웃기는 거는 네. 조건적도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면식범으로 봐요. 그런데 문제는 네. 작은 방이 아마 아이 방이었던 것 같아요. 책상 위에 프라이팬이 하나 있는데 예. 이 프라이팬이 막 다 거의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그 프라이팬에도 혈흔이 묻어 있어요. 그 할머니 같은 경우는 프라이팬으로 마구 공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가 작은 방에 쓰러져 있는데 할머니 쪽으로 이어지는 여기에 이 낙하혈흔이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거실에서 공격을 당한 거예요. 거실에서. 급습을 당해가지고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낙하혈흔이 있으니까 그 상태로 아마 작은 방으로 할머니가 도망간 것 같아. 그러니까 할머니를 작은 방까지 쫓아와서 프라이팬으로 마구 공격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쓰러진 상태에서 이제 죽인 그런, 그러니까 쫓아가서 공격한 그런 패턴은 혈흔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럼 낙하은은 두부에서 시작이 되죠. 오로지 할머니. 딸 같은 경우는 보니까 딸은 좀 달라요. 네. 랩에 쓰여져 있기는 한데 딸은 또 아마 맨손으로 목을 조른 게 아니라 교살 같습니다. 그 휴대폰 그 하얀색 그 줄, 네. 휴대폰 저 충전줄 그걸로 이 목이 감겨 있는 상태. 그러니까 교살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사용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아이 침대 위에 죽어 있는 아이 좌측 그 얼굴 옆에 네.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얼굴 옆에 주방용 칼이 있어요. 네. 그러면 칼은 사용은 안 했단 말이에요. 칼로 찌르거나 한 체압이 거 됐으니까 칼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럼 증거가 뭐가 나왔어요, 교수님? 여기서 칼 아까 칼 나왔고. 말씀드린 거 있고 프라이팬. 비닐랩. 근데 거기서도 지문 채취에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뭐 도구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었어요. 주방 식탁 위에 꽃바구니가 하나 있었어요. 비율상으로 사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주죠. 그리고 꽃바구니 상태로 봐서 얼마 안 된 거예요. 거의 생화 수준인 거예요, 그대로. 네.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 전달한 사람 차지 안 된다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손잡이 지문 연출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냥 그 여성분 사망한 엄마 거 그냥 엄마 그 걸로. 본인 거만 나오고 딴 거는 나오질 않았어요. 이때부터 이 꽃바구니를 갖다 준 사람이 범인이라면 이때부터 준비한 거예요. 맨손으로 가지고 가는 게 정석이죠. 네. 네. 그러면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왔다는 거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꽃바구니를 준 사람이 범인이라면 그놈은 계획범이라는 거죠. 부검은 2014년 10월 2일 날 했습니다. 10시에. 죽은 아이 딸. 네, 딸에 대한 아이는 외부 손상 흔적은 없어요. 없고. 오로지 그러면 교살. 교살이에요, 교살. 네. 저항은 없고 다만 이 목 부위에 압력흔이 있다는 거예요, 압력흔. 네. 근데 순식간에 이게 아마 그 목을 졸라서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손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했으면 반드시 설골골절이 수반돼요. 예. 목뼈가 부러진다고. 네. 근데 교살하고는 달라요. 예. 그러니까 설골골절이 없는 상태에서 목에 압박흔이 있다는 거는 비구폐색이에요. 손 모셔서. 그렇죠. 비닐 랩을 씌워가지고. 그러면 이거 휴대폰으로 이거 조인 것도 제압용이에요, 그냥. 예, 제압용이었던 모듬되기 거예요. 하려고 예, 그냥 그 결국은 걸어만 놓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엄마 어머니요. B 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거는 좀 이제 다툼의 흔적이 나오네. 옆구리에 가격흔이 있어요. 그리고 목을 조른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비닐랩 씌워가지고 보니까 그것도 비구폐색. 그러니까 비닐랩에 의해서 딸하고 엄마는 죽은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달라요. 할머니 어떻게 해? 할머니는 가슴, 네. 배, 어깨, 목 이런데 엄청나게 뭐가 많아요. 그럼 마구 때린 거예요. 이거 보니까 맞으셨네, 할머니는. 그냥. 그리고 팔로 감아서 조르는 적이 있대요. 할머니는 뭐였냐면 직접 사인이 늑골이 1번부터 12번까지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부검은 아마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자 이거 자 분석해 보자고요. 세모녀가 같은 장소에 살이 됐어요. 네. 성폭행은 일단 흔적은 없어요. 네. 그러면 뭐 훔쳐가려고 물색했나? 물색한도 찾아봐야 되잖아. 네. 물색은 없어요. 물색은 그럼 뭐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원한 게밖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원한이 이거. 이제 수사가 개시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 CCTV 그다음에 그 아파트 정문 CCTV 네. 확보했잖아요. 네. 그 보니까 9월 29일 날 월요일 날 18시 10분경 네. 오후 6시 10분경에 그 백오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남성이 있는데 네. 꽃바구니 들고 있어요. 7층에서 내린 것도 확인했어요. 내군 거 나오고요. 그럼 701호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2시간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어. 20시 45분경에 어. 엘리베이터 다시 타고 아파트 나가는 거. 좀 범행 그래. 시간으로 볼 수 네, 있는 거죠. 충분하네요. 시간적으로. 18시 10분에 들어갔다가 20시 45분에 나왔으니까 한 2시간 반, 35분 예, 정도 걸린 예. 거죠. 좀 또 정문 거 보니까 18시 09분에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도 보여요. 그럼 갈 땐 또 어떻게 갔어요? 다 찍고. 그거는 이제 저 아파트 20시 45분경에 예. 아파트 상가 저 주차장에 그 내려가는 게 또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컨대 차로 먼저 들어와서 세워놓고 밖에 나가서 꽃바구니 준비해서 다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시 45분경에 아파트 상가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네. 거기에 흰색 승용차가 나가는 게 나오거든요. 이 차남바 확인하면 이제 간단하잖아. 이거 게임 끝이잖아. 근데 화질이 정말 화질 문제예요. 그래서 겨우 7, 8시간 만에 찾았더니 김포에 위치해 있는 렌트카에 등록된 차량이에요. 멀리는 예, 있네요. 경기도 김포. 가서 그 차 빌려간 사람, 렌트한 사람 사진이니까 김땡땡이 34살 남자. 아, 딱 나와요. 34세. 예. 이런 경우에 경찰이 제일 쉽게 찾는 게 뭐냐면 이거 조회하면요. 운전면허증 예, 얼굴하고. 예. 그거 대조했더니 거의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김땡땡이가 이제 아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은 본 것 같습니다. 아, 또 다른 팀은 이제 그 휴대폰 피해자가 가장 마지막에 통화한 사람들을 또 조사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랬더니 그 엄마하고 가장 마지막에 통화한 사람이 있어요. 친구분. 그 엄마. 아, 사망한 엄마의 그 친구. 예. 그분이 왜 그러냐면 그 엄마가 사망해서 발견되기 직전에 통화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18시 40분경에 통화를 한 게 나와요.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얼굴이나 볼까 싶어갖고 자기 친구니까 이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랬더니 엄마가 전화를 안 받고 그 전화를 그 김씨 저 렌트에 간 김씨 네. 김땡땡이가 전화를 대신 받더라는 거예요. 아. 서로 사귀고 있었던 사람이라네. 김가 그놈이 봤더니 잠깐 올라오라고 그러더래. 아유 그래요 이 근처 오셨으면 올라오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네. 10분 정도 지났대. 네. 갑자기 모르는 전화가 하나 들어라 걸려오더라는 거예요. 아까 그 김가 예. 그 김씨 전화번호더라는 거죠. 걔가 아이고 저 좀 바쁜 일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오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오라고 그래서 10분쯤 가고 있는데 10분쯤 뒤에 오지 말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18시 50분이죠. 10분 네, 합치면 네, 네. 그 즈음에 무슨 일이 난 걸로 일이 보여요. 났네요. 이게 웃기는 게 또 있더라고. 또 뭐가 있을까요? 딸의 또 마지막 통화가 그 18시, 20시경에 그 연결이 돼요. 자기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집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자기 친구한테 야 집에 왔는데 이상하다. 신발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신발이 있는데 안 보인다. 이 통화를 저 자기 친구하고 하면서 좀 기다려봐 내 이따 통화할게 이런 게 있어 20분경에. 그러니까 이제 이 김씨 추적해야겠죠. 해야죠, 바로. 휴대폰 추적했는데 전원이 오프됐어요. 그래서 최종 기지국을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러면 휴대폰 안 받고 꺼져 있으면 이놈이 마지막 그 행적이 어딜까 봤더니 새 모녀의 기지국하고 동일한 데로 떠요. 휴대폰 오프하고 범행 직후에 어디로 튀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죠? 네. 전과도 수사 나오는데 기록도 전과를 있고요. 우선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전과부터. 전과가 2006년도. 네. 그럼 꽤 오래됐죠. 김가가 25살 때예요. 아. 얘가 제주시에 있는 모 대학 여자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거기 침입해갖고 강간. 그 다음에 11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강간치상으로 징역 5년 받았어요. 그러면 이놈 일단 잡아야지. GPS 위치 당연히 그 확인을 했겠죠. 그랬더니 9월 29일 날 사건 당일에요. 네. 17시 58분경에 치평동 그 현장 도착한 게 나와요. GPS에. 시간대. 그 다음에 20시 56분경에 광주 남구 송화동으로 가요. 아까 20시 45분경에 나왔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치평동에서 45분경에 나와갖고 송화동으로 넘어간 게 56분인가 몇 분 지난 거예요? 45분에서 11분 만에 네. 이제 광주 남구 송화동으로 가갖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 나와갖고 움직이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최종 위치를 딱 봤더니 뜬금없이 전라북도 고창이야. 전라북도 고창 신월리가 있대요. 네. 산 23번지. 네. 거기에서 그 최종 위치가 딱 뜨고 실시간 위치 이제 추적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착해서 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고창 신월리 산 23번지는 도로에서 산속 저 임도로 이렇게 돼가지고 가나 봐. 이거 GPS 위치가 22시 17분경 밤 10시 17분경 기점으로 위치가 딱 끊기더라는 거예요. 도주를 이제 도시로 안 하고 산으로 갔네요. 그렇죠. 산에 있는 거지, 산 속에. 그리고 범행을 김 씨가 범인으로 단정한 지 인지한 지 11시간 만에 네.
10월 1일 날 05시 30분경에 체포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동이 틀 때예요. 그래서 긴급 체포한 거. 검거해가지고 광주 서부서로 당연히 데려왔겠고 거기서 네. 차량을 수색을 했는데요. 타다 남은 옷가지가 있었대요. 타다 남은 옷가지 피 묻었겠죠. 타다 남은 옷가지 그다음에 번개탄 2개가 있고요. 네. 불에 그슬린 시트가 있었대요. 그러면 번개탄을 피워놓고 시트에 올려놓고 시도를 했는데 근데 제 생각은 이거 액션입니다. 10월 1일 날 06시 55분경에 바로 비신받았어요. 피의자 신문조서. 인정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가 가장 그 본인한테 유리한 판결 받는 거는 네. 계획적인 거 절대 아니다. 충동적이었다 이거죠. 네. 사망한 그 여성, 만난 네. 여성. 그 여성하고 만난 거 3년 전이래요. 2011년경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대요. 이 여성을. 네. 그때 딸이 있다는 건 알았대요. 근데 자기 신경 안 썼대요. 신경 안 쓴 이유가 뭐냐? 그냥 가볍게 만난다고 생각했대. 그 이제 그날 이제 얘기를 해요. 9월 19일 날 월요일 날 오전 11시경에 이제 이 여성을 만났다는데 네. 자기는 28일 날 그 전날 바람 쐬려고 차를 렌트해서 광주로 왔대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비 근무한다고 그랬잖아요. 못 만나서 네. 혼자서 영화관에서 잤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그 다음날 점심 식사를 같이 했대요. 이제 비번이니까 나오니까. 네. 그런데 비가 왔다네. 네. 비가 오니까 갑자기 이 여성분이 우리 딸 우산 챙겨줘야 돼. 그래서 오케이. 그 차량을 쫙 이제 끌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대. 점심 먹고. 네. 근데 가는 도중에 그 여성이 근데 나하고 언제 결혼할 거야? 가볍게 만나는 사이였기 때문에 결혼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여성 측에서 언제 우리 그 같이 살 거야 하고 물어보니까 당황했다는 거야. 아닌데 난 저 결혼할 생각 추구도 없는데 나 지금 다른 여자 만나고 있고 그 여자 지금 임신 중인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대. 그랬더니 여자가 막 화를 막 내면서 나 결혼 생활할 때도 꽃다발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팔자가 기구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여성을 내려주고 다시 좀 얘기 좀 하자. 이랬더니 이 여자가 내리면서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나하고 얘기 다 할 거면 이따가 우리 딸이 오후 6시에 오니까 6시 10분쯤에 우리 집에서 나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자. 여자가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꽃집에 들려서 꽃바구니를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시경에 이제 거의 다 돼서 네. 그 집에 도착해서 꽃바구니를 건넸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이 싸늘했대. 네. 그래서 작은 방에서 처음에 대화를 했대. 작은 네, 방에서. 작은 방에서. 대화를 이렇게 쭉 하는데 자기는 그런 얘기를 했대. 나는 다시 너하고 관계를 유지하자는 그런 거 얘기하고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온 게 아니고 그냥 네가 너무 화가 나고 충격받은 것 같은데 나 그거 풀어주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이 여성이 화를 막 내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가면서 안방으로 부르르 갔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안방에서 막 자기한테 면박을 막 그 여성이 주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 순간 잘도 기억도 안 난대. 삥 돌아가지고 그냥 그냥 그 여성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팔로 목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감는 식으로. 졸랐다. 그러다가 그 여성의 전화기가 띠리릭 울렸어. 아까 친구가 집 네. 근처에 왔다고 전화한 내용 있잖아요. 네, 네. 그 전화가 울리는 순간 자기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팔을 놨대. 그러고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온다고 그러길래 야 이렇게 된 바에야 염교수 아까 걱정이 그대로 나와. 이렇게 된 바에야 오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그 전화를 딱 끊고 나니까 이 여성이 죽은 게 아니더래. 목을 감고 있었는데 숨을 쉬더라는 거야. 네. 그래서 자기가 주방으로 쫓아가고 비닐 랩을 가지고 와서 둘둘둘 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 걸쳐 있는 거 방바닥으로 끌어내려서 이불을 덮어 씌우고 그 다음에 다시 친구한테 전화했대. 올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죽으려고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왔다는. 그리고 칼을 쥐고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데 거실에 불이 뚝뚝 띡띡하고 하더니 사람이 들어오더니 거실에 불이 켜지더래. 그리고 막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딱 내다봤더니 엄마 할머니죠. 할머니가 주방으로 이동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금방 들킬 거니까 네. 때려서 기절시키고 그건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이 할머니가 격렬히 저항을 했고 얼굴도 받고 소리까지 엄청나게 질렀다.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런데 그 순간에 딱 보니까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는 게 딱 프라이팬밖에 없더래. 그래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리쳤더니 네. 그 할머니가 작은 방으로 내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를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문소리가 띠띠띠 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안방 문 뒤로 딱 숨었대 지가. 네. 그랬더니 통화를 하면서 딸이 들어왔다. 그러더니 작은 방에 지방이잖아 작은 방이. 가더니 할머니 죽어 있는 거 봤잖아. 놀랬지. 그거 보고 애가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 순간 아 쟤도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 그래서 할머니를 막 할머니 하고 흔들어 깨우는 걔한테 다가가서 뒤에서 팔을 목으로 졸랐다. 그래갖고 안방으로 끌고 갔다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서 모순점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걸 구티에 목을 매가지고 안방으로 다시 끌고 왜 왔을까요? 이거 나는 성폭행의 의도도 네. 있다고 보여져요. 네. 이 새끼 그래서 휴대폰 끄고 내뛰었다는 거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전부 고창에 이 새끼는 저 선택적 저 정신 질환이와 정신을 딱 차리니까 고창이었대. 그래서 그 고창 쪽에서 마트에서 번개탄하고 막걸리를 구입해서 산속으로 온 것이다. 그리고 번개탄 피워놓고 막걸리를 먹었는데 옷하고 시트만 끄을렸다. 그리고 추워서 시동 켰다가 이렇게 검거된 거다. 이게 얘의 얘기예요. 이 사건은 10월 3일 날 경찰에서 송치했어요. 이게 빨리 속전속결로 됐어요. 네, 네. 근데 이놈이 조사 과정에서 골 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울다가 웃다가 노래 부르다가 또 벽에다가 대가리 막 짓짓고 울부짖고 막 개판 다쳤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도 뭐 변호사도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다, 심신미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변호사님 요건 그렇죠. 사전에 깔은 거죠, 놈이. 네. 이거 재판에서요. 네. 검찰은 사형 구형했어요.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 내용 나와 있죠. 네.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 및 수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특히 13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제압했음에도 굳이 이 살해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침착, 대담, 잔혹성이 느껴진다. 그 지금 현재 무기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할머니는 오른쪽 손이 없대요. 장애인이시래요. 그런데 이제 의수하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당에서 장애인들한테 네. 밥 왼손으로 밥 먹여주는 밥봉사 하시는구나. 밥봉사 직접 떠먹여주는 거. 네. 이쪽 손 없는데도 네. 그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던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참 천사 같은 분들이죠. 이놈 평생 동안 반성하면서 쇠 빠지게 고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